눈이 그친 조선의 겨울 새벽, 낮은 들판 끝에 반쯤 땅속으로 들어간 종자창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흑장이는 등잔을 들고 좁은 돌계단을 내려가 벽의 습기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선반에는 벽시와 콩, 조와 기장의 이름이 적힌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고 문밖에서는 누런 소가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항아리 하나를 열어 씨앗을 손바닥에 올리고 물기를 먹은 나달과 봄까지 견딜 나달을 조용히 골라냈습니다. 하늘의 기토는 밭과 정원, 손으로 가꾼 부드러운 흙에 비유하는 음의 토입니다. 땅의 축토는 한겨울에 차고 젖은 흙이며 소처럼 묵묵히 무게를 견디는 음의 토입니다. 같은 흙이 겹친 이 자리에는 것보다 깊은 저장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26번째 기축일주를 만나봅니다. 씨앗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던 장인이 마침내 혼자 잠근 창고를 마을 모두의 살아있는 종자 기록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기는 음토입니다. 거대한 산보다 사람이 씨를 심고 풀을 뽑아 계절마다 가꾸는 밭, 작은 생명을 품고 형태를 다듬는 흙에 가깝습니다. 주변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흩어진 것을 정리하며 보이지 않는 기반을 꾸준히 돌보는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축은 겨울의 마지막 달, 얼음과 물기를 머금은 차가운 흙의 창고입니다. 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안쪽에는 다음 계절의 씨앗과 금속성의 결, 조용한 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토가 축토 위에 앉으면 흙과 흙이 겹쳐 안정감과 인내, 현실 감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작은 변화와 위험을 일찍 알아차리고 돈과 물건과 기술을 오래 보존하며 시간이 필요한 일을 끝까지 돌봅니다. 그러나 흙이 지나치게 굳으면 도움과 감정, 새로운 방법이 들어갈 틈이 사라집니다. 기축의 첫 공부는 더 많이 쌓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순환시켜야 저장된 생명이 봄을 만나는지 배우는 일입니다. 축토의 표준 지장가는 기토, 계수, 신금입니다. 기토를 기준으로 기토는 비견, 계수는 편재, 신금은 식신입니다. 비견은 나와 비슷한 동료와 자립심, 내 몫을 지키는 힘입니다. 편재는 고정된 한 칸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 사이를 오가는 현실 자원과 유연한 거래를 뜻합니다. 식신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표현과 결과의 힘입니다. 흑장인의 창고에는 이 세 기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같은 흙을 밟고 장터와 여러 마을에서 귀한 씨앗을 구했으며 손으로 항아리와 환기구를 고쳐 씨앗이 숨쉬게 했습니다. 잘 조화되면 기축은 협력과 자원 감각, 꾸준한 생산성을 연결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결과를 남깁니다. 하지만 동료를 경쟁자로만 보거나 기회를 놓칠까 자원을 쌓고 내 방식의 완성품만 고집하면 창고는 가득해도 생명은 줄어듭니다. 지장가는 성격을 확정하는 답이 아니라 안쪽에 저장된 가능성입니다. 어떤 계절과 관계가 그것을 깨우는지 전체 명식과 삶의 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장마가 지나면 마당의 흙벽에 난 금을 메우고 겨울이면 부엌의 장작을 크기별로 나누던 아이였습니다. 쌀 한 줌이 바닥에 떨어지면 남김없이 주워 담았고 동생이 아끼던 씨앗 주머니를 잃어버렸을 때는 해가 질 때까지 진흙 속을 뒤졌습니다. 어른들은 야무지고 믿음직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때때로 버리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내 몫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조용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기축의 아이는 작은 필요를 잘 보고 반복되는 일을 성실하게 하며 자기 물건과 약속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화와 낭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도움을 받으면 내 자리가 약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쓴 물건을 놓아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친구와 도구를 나누어도 내 능력은 줄지 않으며 실패한 씨앗도 다음 재배를 알려주는 기록이 된다는 경험입니다. 좋은 흙은 모든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썩은 잎을 보내고 새 뿌리가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스승은 그에게 좋은 씨앗을 눈으로만 고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에 뛰어 무게를 보고 며칠 동안 젖은 천에 놓아 싹이 트는 비율을 세고 같은 씨앗도 어느 밭에서 자랐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흙장이는 해마다 작은 표본을 심고 발한 날짜와 키, 병충해를 장부에 적었습니다. 기축의 배움은 빠른 말보다 손으로 반복하고 결과를 비교할 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 회계와 품질 관리, 공예와 보존, 행정과 연구처럼 작은 차이를 오래 관찰하고 기준을 유지하는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비교는 스스로 해보는 힘을 주고 식신은 배운 것을 기술과 결과로 바꾸며 편재는 그 결과가 현실의 사람과 시장에 닿게 합니다. 다만 익숙한 방법을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집하면 새로운 품종과 도구를 늦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옛 기록을 그대로 복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의 추위와 물, 사람의 필요를 다시 측정하고 오래된 지혜를 지금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요란하지 않지만 빈틈이 적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큰 약속을 내세우기보다 내일 필요한 삽과 자루, 일주일 뒤 부족할 곡식의 양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기축에게는 신중함과 인내, 생활 감각, 정리와 보존, 꾸준한 기술의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토의 세심함과 축토의 저장성이 만나면 겉으로 조용해도 안쪽에는 수많은 분류와 기준이 있습니다. 맡은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작은 습관과 물건의 위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마음과 시간을 지나치게 아끼고 바뀐 상황에서도 예전 기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바로 말하지 않고 흑층처럼 차곡차곡 쌓다가 어느 날 관계 전체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축의 성숙은 무조건 유연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킬 원칙과 시험해 볼 방법을 구분하고 결정의 유효 기간을 정하며 마음의 습기도 정기적으로 환기하는 일입니다. 단단함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계절을 견디면서도 새뿌리를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흙장이는 어느 집이 지난해 씨앗을 빌렸는지, 누가 병든 부모를 돌보느라 파종을 놓쳤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돕고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축은 인간관계에서 오래 본 시간과 실제로 지킨 약속, 서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뢰를 중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위기에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누군가 포기한 일을 끝까지 정리해 공동체의 바닥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은 만큼 상대도 알아주어야 한다고 기대하면 서운함이 보이지 않는 장부가 됩니다. 동료가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 내 몫을 빼앗는 일처럼 느끼거나 한번 실망한 사람을 마음속 창고에 오래 가둘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부탁과 기대를 말로 확인하고 공동의 물건과 각자의 몫을 구분하며 오래된 오해를 꺼내 햇빛에 말리는 일입니다. 비견의 건강한 힘은 혼자 버티는 고집이 아니라 나와 다른 동료도 같은 들판을 가꾸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의 사랑은 봄날의 시보다 겨울 전에 손본 온돌, 비가 새지 않게 덧댄 창고 지붕, 상대가 좋아하는 콩을 따로 남겨둔 작은 항아리에 가까웠습니다. 기축은 사랑에서도 생활의 안정과 지속성, 함께 만든 습관과 실질적인 돌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한번 신뢰하면 오래 함께하며 미래의 집과 돈, 가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현실 감각과 식신의 돌봄은 사랑을 따뜻한 생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대의 소비와 일정, 인간관계를 세세히 관리하면 돌봄이 통제가 됩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말을 줄이고 평소처럼 일만 하면 상대는 흙벽 안쪽의 균열을 알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랑은 같은 창고의 모든 것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쓸 씨앗과 각자가 가꿀 밭을 나누고 바뀐 필요를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며 서운함이 굳기 전에 꺼내는 관계입니다. 기축에게 사랑의 안전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가 와도 함께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의 겨울 끝, 며칠 동안 따뜻한 비가 내리자 얼었던 땅이 갑자기 녹았습니다. 들판에 물이 지하 창고 벽으로 스며들고 아래 선반의 항아리들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흙장이는 누구도 씨앗을 잘못 만질까 두려워 혼자 항아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한 팀은 젖은 씨앗을 종류별로 꺼냈고 한 팀은 화로에서 떨어진 거리를 지켜 바람으로 말렸으며 다른 팀은 장부를 복사해 어느 집에 어떤 씨앗을 나눌지 정했습니다. 기축은 품질과 기록, 보존과 생산, 재무와 행정, 농업과 식품, 공예와 연구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견은 동료와 함께 버티는 힘, 편재는 자원을 빠르게 재배치하는 감각, 식신은 손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좋은 전문가는 모든 항아리를 혼자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가르치고 기록을 나누어 위기에도 기술이 이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돈은 겨울 창고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없으면 봄을 시작할 수 없지만 계속 쌓아 두기만 하면 발아할 때를 놓칩니다. 기축의 안쪽 개수는 기토에게 편재입니다. 편재는 여러 사람과 기회, 거래와 프로젝트를 통해 움직이는 현실 자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축은 작은 비용을 놓치지 않고 물건을 오래 쓰며 토지와 저장품, 기술과 장비처럼 손에 잡히는 기반을 중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변화와 사람의 필요를 읽어 자원을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감각도 품습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쓰지 못한 물건과 끝난 계약, 책임질 필요 없는 가족의 문제까지 창고에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 여러 거래를 동시에 떠안으면 조용히 현금 흐름이 마를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 성장자금, 나눔의 몫을 분리하고 각 자원에 꺼낼 조건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물의 건강함은 창고가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필요한 씨앗이 제때밭으로 나가 다시 열매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금이 간 항아리도 언젠가 쓸 수 있다며 쌓아두었고
잘못된 기록을 남에게 보이면 신뢰를 잃을까 밤마다 혼자 고쳤습니다. 기축의 흙이 지나치게 굳으면 완고함과 걱정, 감정의 저장, 변화에 대한 저항, 과잉 소유와 책임의 독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견이 경쟁과 고립으로, 편재가 기회에 대한 집착으로, 식신이 익숙한 편안함과 미루기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쓰는 것, 정해진 날에 다시 볼 것, 고마움을 기록하고 보내줄 것을 세 칸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로 확인한 문제, 과거의 기억이 키운 두려움, 상대에게 직접 물어야 할 것을 분리하면 흙덩이가 조금씩 풀립니다. 창고의 환기구는 벽을 약하게 만드는 구멍이 아닙니다. 저장된 생명이 썩지 않게 하는 필수 구조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생각을 바꾸는 일도 기축의 책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시키는 환기입니다. 기토에게 축토는 12운성으로 묘의 자리입니다. 묘는 무덤묘를 쓰지만 단순한 끈이나 불길함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한 생의 경험과 물질이 안쪽에 모여 저장되고 다음 변화가 올 때까지 힘을 보존하는 창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축의 흙장인은 오랫동안 시약과 기록을 지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묘의 힘은 기억과 기술, 자산과 관계를 깊이 축적하고 쉽게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연구 자료와 공예 기술, 가족의 역사처럼 시간이 지나야 가치가 커지는 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이 정지가 되면 끝난 역할과 오래된 상처, 이미 필요 없는 물건까지 내 정체성으로 붙들게 됩니다. 묘의 성숙은 닫는 기술과 다시 여는 기술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보관 기한을 정하고 후계자가 읽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기며 때가 오면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오래 견디지만 영원히 항아리 안에 있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묘는 생명을 가두는 방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는 깊은 쉼이어야 합니다. 같은 기축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흙의 온도와 습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기운이 흙을 뚫고 움직이므로 책임과 압박, 성장의 방향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화가 흙을 돕지만 지나치게 마르면 고집과 소진을 살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식상작용이 살아나 기술과 표현, 생산의 결과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과 차가운 흙의 힘이 커져 현실 자원과 불안, 순환과 온기의 균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화와 목의 배치, 금과 수의 흐름, 춘과 압, 실제 가족과 직업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축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배우자, 직업과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전통 명리의 상징을 자기 이해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같은 흙도 씨앗을 품을 때와 벽을 세울 때, 물기를 낼 때 필요한 상태가 다릅니다. 전체 명식의 계절과 지금의 선택이 기축의 저장을 고립된 창고로 만들지, 공동체의 다음 봄으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무자와 기축의 나붐은 병력화, 천둥과 번개의 불입니다. 기축은 겉으로 차고 조용한 흙이 겹치지만 나붐에서는 오래 쌓인 힘이 한순간 하늘을 가르는 불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를 실제 사건의 예언으로 단정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축적된 결심과 기술이 결정적인 순간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고가 물에 잠기던 날 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들판을 비추었습니다.
흑장인은 더는 혼자 지키겠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활짝 열고 가장 귀한 씨앗부터 여러 집의 마른 다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번개가 아니라 오랜 기록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기축의 병력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준비한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고 쌓인 물건과 책임을 정리하며 침묵했던 마음을 정확한 말로 꺼낼 때 변화의 불이기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작은 불평과 균열을 미리 말해야 합니다. 천둥은 닫힌 흙을 깨우는 신호이지 모든 것을 태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 해 뒤 봄, 흑장인의 머리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하창고는 마을의 종자방이 되었고 벽마다 씨앗의 이름과 재배법, 빌려간 집과 돌려올 시기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밭에서 오래된 벽시와 새 품종을 나란히 시험했고 장인은 결과가 다른 이유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창고 문밖의 늙은 누런 손은 따뜻한 볕 아래 천천히 풀을 씹었습니다. 기축, 하늘의 기토와 땅의 축토. 가꾼 흙이 겨울의 저장고를 만나 인내와 현실 감각, 보존과 생산의 힘으로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신중함과 성실함, 꾸준한 기술, 자원과 기록을 관리하는 힘, 위기에서 차분히 기반을 지키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완고함과 과잉 저장, 감정 억압,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의 독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축이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하나의 성격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오래 지키고 무엇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며 누구와 다음 봄의 씨앗을 나눌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26번째 이야기 기축이었습니다.